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8월 17일 오늘 뉴스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 횡보장을 보였는데요. 상승장을 보인 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나였는데요. 솔라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 올랐었는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최고치로는 75불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떨어져 갖고 68불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솔라나가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이렇게 떴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이제 저 최근엔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웜홀이라는 그 프로토콜인데요. 웜홀 2.0이 런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솔라나하고 이더리움하고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테라 네트워크하고 인터 커넥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터 커넥션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토큰을 갖고 있는 게 솔라나 토큰이 이더리움에 있습니다. 아니, 솔라나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테라 네트워크로 보내고 싶어. 그럼 테라 네트워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코인인지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컨트랙트까지 정해갖고, 그 컨트랙트는 이런 컨트랙트에서 내가 그 형성된 코인을 이렇게 보낸다. 스마트 컨트랙트요. 그래갖고 그 컨트랙트까지 내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크 간에 인터체인저블 해지는 거예요. 코인이 인터체인저블 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속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원하는 대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원하는 대로 그게 실행이 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만들었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저쪽으로 보낼 때 그 네트워크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크로스 커넥션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네트워크,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가 에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폴카닷이 있고, 그 다음에 웜홀이 있는데, 이 웜홀이 지금까지는 에이다나 폴카닷보다는 조금 뒤처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큰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오히려 우월적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8월 9일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8월 9일이면은 이쯤인데요. 8월 9일부터인데, 8월 9일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14일, 15일, 16일, 15, 16, 17 이렇게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9일 날 뉴스로는 8월 9일 날 확 뛰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4, 5일 있다가 뛰니까 좀 이게 연결이 실제로 이 뉴스 때문이냐 하는 거는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있었던 뉴스인데요.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디제너레이트 에이프 아카데미라는 디제너레이트 원숭이 아카데미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 거기에 원숭이 그림의 아트워크가 올라왔는데, 그게 솔라나 아트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만들어서, 이게
그 NFT로 팔렸는데 이게 거의 8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3,400 아이템이었는데요. 물론 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개의 아트워크가 NFT 난펀저블 토큰 말입니다. NFT로 어, 그 형식으로 이게 팔렸다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을 갖느냐 하면은 디파이로서 솔라나가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을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에 비해서 이게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사용될 수 있다. NFT 토큰에도 잘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그런 디파이에도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큰 뉴스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이게 떴다. 그러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뉴스 때문에 떴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올릴 수 있는 배경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면은 토큰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큰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가격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의 22불이 바텀 가격이었는데 지금 70불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거의 22불이 바텀이었거든요. 7월 20일 바텀이 22불이었어요. 22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80불, 75불까지 올렸으니까 거의 3.5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때 100원에 샀다 그러면 350원이 된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한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뛸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한번 뒤져보면은 여러분들 그 솔라나 토큰은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세일즈를 5번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드, 파운딩, 밸리데이터 세일, 스트래테직 세일 그러고 4번의 세일을 벤처 캐피탈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상대로 한 그 토큰들의 저희가 퍼센트가 35%, 37%쯤 되는 것 같아요. 37%쯤 되는 게 지금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건 1.6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코인리스트 옥션이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세일한 건 1.64%밖에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실제로 이분들이 판 그 코인 수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 수는 참 적은 숫자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지금 시중에 깔려 있는 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시중에 깔려 있는 게 되는데요. 시중에 깔려 있는 거에 깔려서 유통되는 게 거의 90몇 퍼센트가 벤처 캐피탈 고래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래들이 이게 담합을 안 하더라도 이 고래들이 자기네들 마음먹은 데 따라서 가격을 좌지우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혹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고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고 고래들이 내다 팔지만 않으면 결코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항상 가격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1.64%가 돌아다니는데 고래들이 거의 90, 이 전체로 보면 고래들이 90 몇 퍼센트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 고래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결정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오를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고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거 좋은 토큰이다 아니다, 좋은 플랫폼이다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좋은 토큰이냐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좋은 토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제가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코인인지 아닌지 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스케일러빌리티, 로우 코스트 앤 컴포서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케일러블 하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빠른 그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59,000 TPS입니다. 59,000 TPS면 지금 현존하는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 중에서 메인넷 플랫폼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게다가 그 트랜잭션 비도 가장 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우 코스트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기가 글로벌 스테이트를 딱 하나만 가져가기 때문에 저기 클락에 따른 스테이트를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고 컴포서블하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케일러빌리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걸 씁니다. 특징적으로 이 사람들은 타이머를 쓰는데 트랜잭션마다 타임을 찍어요. 타임을 1, 2, 3이 있다면 타이머를 찍으면은 이게 순서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순서가 되면은 트랜잭션 1, 2, 3을 저기를 순서를 딱 정해갖고 1, 2, 2라고선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그래갖고 스테이트를 딱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트랜잭션 2는 같은 시간인가 보네요. 2하고 트랜잭션 2하고 3가 같은 시간에 결정이 된 모양이네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 결정이 된 거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으로 앞으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서 밸리데이터 둘이 베리파이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결정이 된다 이거죠. 너무 빠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여기서 약간의 그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머 가지고 해킹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야, 이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이런 타이머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있는데 우려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럭처로만 보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스트럭처인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해갖고 뭐 이건 해시 펑션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세싱을 할 때 GPU를 써서 시그네처 베리파이를 빨리 해버리자. 그래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GPU를 사용하는 것까지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저기는 그 뭐냐 저기는 컨센서스 메커니즘 중에는 GPU를 사용하겠다 하고 해놓은 것들은 사실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나름에서는 그런대로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좀 어플라이를 잘 했구나. 뭐 GPU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GPU라는 걸 우리가 안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은 트랜잭션이 59,000 TPS라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메인넷 플랫폼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거는 이오스가 약 4,000 TPS가 실제 현장에서 4,000 TPS 정도 나오는데요. 솔라나는 자기네들은 실제 필드에서 59,000 TPS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요거 제가 빼먹었는데요. 솔라나는 아직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59,000이 나온다고 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 하지만 이번 그 third quarter까지 3쿼터까지 이 파이널 버전을 릴리즈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죠. third quarter면 9월 말까지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되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물론 솔라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항상 조금 늦게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버릇이 좀 있습니다. 항상 딜레이 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때까지 이분들의 그 성적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는 이 사람들은 원 블락으로 그냥 저기를 합니다. 보통의 다른 블럭들은 지금 35개 블럭을 기다려보자. 이런 게 지금 그 이더리움이 늦게 저희가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트랜잭션 종결 시간을 블락이 35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게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저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기다린다. 그리고 블락도 0.4초인데 이게 400ms입니다. 400ms마다 저 블락을 생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설계를 해본 사람으로서 400ms는 굉장히 아마 극단적일 정도로 빠른 블록체인 생성 시간입니다.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컨대 테소스 같은 경우는 30분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30분 기다리라는 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닌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 스텔라도 4초 기다리라는 것도 또 이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4초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0.4초면 된다. 저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이거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2초라고 하고 4블락, 4블락 그렇게 해놔도 저는 괜찮네 하고 생각할 텐데 원블락 이건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다른 종류의 트릭을 써야지 이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블럭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솔라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솔라나에 이미 들어와서 개발을 끝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앱들은 한 300개가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베타 버전인데도 300 몇 개가 지금 들어와서 저기를 하고 프로젝트가 거의 개발이 됐거나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솔라나가 굉장히 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에코시스템은 앞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체인링크나 테더나 아니면 FTX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고래 인베스터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회사들입니다.
8 데시말 캐피털이나 NGC 벤처스나 파운데이션 캐피털, 슬로우 벤처스, 500 벤처스, 뭐 멀티 코인 캐피털 이런 것들이 다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이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1 밀리언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한 100억쯤 투자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 코인은 엉터리 코인, 이 솔라나는 엉터리 플랫폼은 아니다 하는 걸 아셨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체인 플랫폼이 이더리움하고 에이다하고 폴카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고요. 세컨더리 레이어는 지금 뭐가 있죠? 어, 폴리넷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솔라나가 괜찮은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사도 좋다. 이걸 장기적으로 가지고 좀 있어도 호드를 해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 언제 살 거냐? 지금 들어가서 살 거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EWM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에서 테크니컬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엘리엇 웨이브 이론에 의하면은 1, 2, 3, 4, 5 다섯 개의 이게 웨이브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는 웨이브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마 20불까지 다시 하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건 EWM 인터랙티브라는 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그냥 정보에 불과하고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